그레인입니다.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어주세요. 오늘은 제가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결정적이었던 계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는 일이에요. 저도 했으니까요. 원래는 다른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생활하고 주말을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계기로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의식하고 한 건 아니었지만 돌아보니 저를 많이 변화하게 했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작은 힌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운전이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핸들을 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조수석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운전을 잘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핸들은 내가 잡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핸들에 다가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나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내가 좋아하는 건 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핸들을 잡을 생각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퇴사까지 갈 수 있게 된 진짜 원동력은 내가 사는 공간의 변화였어요. 그 시작은 작은 방이었는데요. 제 방은 거의 창고였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아이패드를 하나 샀는데 둘 데가 없어서 방치해놓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 방은 방이 아니라는 걸요. 이 공간이 나를 대접해주지 않는 공간이라는 거를 내가 얼마나 방치된 공간에서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저를 창고 취급하고 있었던 거죠. 더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저는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진짜로 그 가족들의 짐, 각종 살림에 필요한 잡동사니가 제 방에 항상 쌓여 있었거든요. 진짜 제 방 구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제 방엔 피아노랑 언젠가 부모님이 들여놓은 엄청 큰 거의 붙박이 수준인 장롱이 방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작은 옷장은 산지 10년이 넘어서 시트지가 덜렁거리고 있었고 그 위에 있던 쓰레기통은 제가 초등학생일 때 산 거여서요. 눈이 큰 엔젤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나이랑 어울리지 않는 핑크핑크한 공주 쓰레기통이었거든요. 그리고 옆에 작은 나무 책장이랑 엄마가 사온 꽃무늬 이불, 베개 커버로 정신이 아주 혼란한 방이었어요. 각종 살림에 필요한 잡동사니가 제 방에 항상 쌓여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잡동사니가 뭐냐면 휴지, 키친타월 이런 걸 대량으로 사면 그게 다 제 방에 처박히는 거예요. 들으시면서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제 방에는 책상이 없었어요. 사실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할 때 특히 그때 우울했었거든요.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방 상태.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창문 쪽 커튼에서 들어오는 햇빛을 쇼츠를 보면서 맞이했단 말이죠. 그런데 햇빛이 점점 사라지면서 방이 어둑해질 때쯤 그때까지도 핸드폰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누워서 쇼츠 보면서 끝냈다는 자각이 들 때 현타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글을 좀 써보고 싶어서 아이패드를 큰맘 먹고 샀어요. 여기서부터 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이 아이패드를 너무 설레는 마음에 방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 그 아이패드를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아니, 둘 곳이 없어. 왜냐면 책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쩌지 하고서는 몇 번 만져보다가 피아노 위에 방치했거든요. 사실 그 아이패드로 글을 쓰고 싶어서 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글을 쓸 곳이 없는 거예요, 제 방에. 게다가 그 아이패드는 너무 빛나고 예쁜데 그 물건에 어울리지 않는 방 같아 보였어요. 이 표현이 제일 정확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몸을 뉘을 수 있으니까 편안한 줄 알았지만 사실 편안하지 않았던 곳, 그러니까 제 마음을 계속 어지럽히는 곳이라는 거를 갑자기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이후에 방을 다 뜯어 고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이때부터 좀 제가 변화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책상을 샀어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하면 내가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방을 바꾸는 건 인테리어를 하는 게 중점이 아니라 나를 대하는 기준을 만드는 일이더라고요.
이 어지러운 방의 색상 조합을 통일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방, 내가 입고 싶은 방을 만들겠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일단 시트지가 덜렁거리는 옷장을 버리고 수년 전 할머니께서 사셨던 피아노 커버, 그러니까 뭐 무진장 화려한 레이스랑 빛바랜 장미무늬 장식이 주렁주렁 달려있던 그 커버, 그리고 나이랑 어울리지 않았던 핑크핑크한 공주풍 쓰레기통을 버려버렸어요. 뭔가 오랜 추억이 담긴 물건을 버리는 거라 묘하게 죄책감이 들긴 했는데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 이후엔 새 옷장이랑 깔끔한 피아노 커버를 샀고요. 하얀색 군더더기 없는 쓰레기통을 들였어요. 나무로 된 책장은 진짜 웃기지만 반차를 내가면서 집 밖에서 제가 직접 흰색 페인트로 칠해버렸어요. 잡동사니를 보기 좋게 정리할 통일된 흰색의 정리함을 사서 그 안에 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보이더라고요. 나는 어떤 바탕을 좋아하는지. 저는 군더더기 없는 흰색을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바탕을 골랐으니까 채워야겠죠? 저는 디퓨저를 좋아하는데 전에 방에서는 그 디퓨저가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였기 때문에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방을 바꾸면서 디퓨저를 골랐어요. 그 액체를 담을 통 디자인도 고르고 휴지 커버도 고르고 장을 스탠드도 하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심사숙고해가지고 골랐거든요. 방문에 반투명한 창문이 나 있었는데요. 엄마가 그걸 가려주겠다고 검정색 종이를 덕지덕지 붙여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다 떼버리고 커튼 색을 또 제 방에 어울리는 걸로 골라서 연차를 내서 열심히 손수 제가 설치를 했었어요. 제 책상도 꾸몄는데요. 이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 화면이 바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공간인 제 책상이거든요. 제가 마음에 드는 펜꽂이 통을 고르고 두고 싶은 오브제를 두고 좋아하는 책들을 올리고, 그러니까 제가 한 달 동안 수많은 사이트와 수많은 물건들을 보면서 마음에 든다고 생각한 것들로 채우고 직접 설치하고 손보면서 바꾼 방이 완성된 날, 제가 아마 인생에서 잊지 못할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연차를 내가면서까지 뚝딱거리면서 완성된 제 방 책상에 앉아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술 한잔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왠지 모를 뿌듯함이랑 뭔가가 시작될 것만 같은 설렘이 막 요동치더라고요. 전 단순히 방을 바꾼 게 아니라 그 한 달간 저랑 정말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 방을 보면서 내 정신을 평온하게 하는 것은 어떤 건지 내 세계를 확연하게 알겠더라고요. 미니멀하고 자유롭고 시원한 듯 따뜻한 나. 제가 손수 만들어낸 방은 저를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드린 물건들이 모여있는 새로운 방은 전체적으로 톤 다운된 푸른 계열이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조명은 또 따뜻한 색감에 비치더라고요. 퇴근하고 나면요, 빨리 제 방으로 가서 그 책상에 앉아 뭔가를 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떠나지를 않았어요. 너무 좋아서요. 그 공간에서 일기도 쓰고 글도 쓰고 책도 읽으면서 보내다 보니 어느새 저는 스스로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뭘 잘하는지도 몰랐던 사람에서 그걸 찾아내고 퇴사 후 새로운 출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타이핑 치는 곳이 바로 제가 이렇게 읽어낸 제 책상인데요. 이 채널을 만들게 된 그 길었던 여정의 시작이 글이었고 제 방이었어요. 저의 시작이기 때문에 제 영상의 정체성으로 굳히고 싶어서 영상에 매번 넣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방 꾸미기의 시작은 단순히 그때 샀던 아이패드가 어울릴만한 방으로 꾸미자 였거든요. 돈이 한 9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 딱 이거였어요. 아깝지 않다. 사실 9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죠. 방을 바꾸면서 지금 내가 사서 고생하는 게 아닌가? 너무 쓸데없는 곳에 돈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반찬이고 그 나무 책장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진짜 미쳤나?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꾸민 방 안에서 제 세계는 정말 전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세계가 변하니까 제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제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어요. 방을 꾸미기 위해서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내 취향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난 이게 좋은가? 내 방에 드리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해야 해요. 왜냐면 공짜가 아니니까요. 그 값을 치를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럴 가치를 느끼는지,
정말 많은 상품들과 가격들과 모양과 효용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알게 모르게 나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결정하는 순간 나는 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죽어가는 곳은 곧 작은 내 세상이에요. 저는 공간이 주는 힘을 믿어요. 돌아서 생각해보면 그 창고 같던 방에서 지낼 땐 저의 마음과 생각이 창고 상태였던 것 같아요. 뭐가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하루하루 알게 모르게 우울하고 공허했던 그런 상태. 내 세상을 알면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만질 수 있게 돼요. 그 시작은 내가 죽어가는 공간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공간을 내가 직접 기획하고 매만진다면 그건 곧 내가 내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방을 바꾼 게 아니라 저를 대하는 태도를 바꿨던 것 같아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제 책상 옆에 창문 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어요. 이 방 꾸미기를 시작했던 때도 겨울이었는데 돌고 돌아 같은 계절, 그때의 저와 정말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게 새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마 방을 바꾸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제가 좋아하는 것을 찾지도 못한 채 한숨을 쉬면서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눈이 내리는 것도 모르는 채로 말이죠. 방을 바꾸기 전까지는 퇴사를 떠올릴 용기나 생각조차 없었어요. 어떤 세상 안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요. 사실 제가 저를 책임질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누르신 분들은 아마 자신의 인생에 어떤 헛헛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지금 사는 공간이 그냥 몸만 눕히는 공간처럼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주세요. 작은 물건을 고르는 순간부터도 이미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니까요. 내 인생의 운전석에 앉아볼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레인마인드 서인이었습니다. 아참 여러분, 이렇게 길게 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진이 없으면 그래서 뭐 어떻게 바뀌었나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제 공간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사진 몇 장 넣어뒀어요. 잠깐 멈춰서 구경해주세요. 영상에 다 담기엔 길어서 더 많은 사진들은 댓글에 적어둔 인스타에 따로 모아뒀어요. 궁금하신 분들만 와서 구경해주세요. 감사합니다.